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인사 담당자 송기찬입니다.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채용을 이제 현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으로 앞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개요라든지 조금 개념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떤 개 전형이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기관을 소개해 드리고, 저희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지원자를 평가하는지 말씀드린 다음, 저희가 요즘에 열심히 만들고 있는 채용 브랜딩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을 소개해 드리고, 이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이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랑 고민, 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1972년 당시 동양 최대 의료기관으로 개원해서 현재 855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직원 규모는 약 2,000명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병원 채용 특성을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병원은 정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립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용 절차를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간호직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직종도 크게 상이한 편은 아닙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성적은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간단하게 평가를 하게 되고, 물론 자기소개서도 평가를 합니다. 실무진이 1차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AI 역량 검사를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단께서 2차 면접을 하시고 예비 소집을 하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서류 전형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저희가 Q&A에서 답변을 드릴 때는 지원자의 다양한 면모를 보고 저희가 합격자를 선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매뉴얼한 답변이면서도 실제로 그런 사항이 맞긴 합니다. 이분의 학력만 많이 봤을 때, 학력 비중이 너무 높았을 때는 또 이 사람을 검증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뭐 예전에 포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필도 있고 워낙 많은 기업에 돌려 쓰다 보니 자기소개서 비중이 너무 높았을 때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생각 혹은 전형 공정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배점이 큰 비중이 없습니다. 비중이 큰 요소는 없고, 정말 많은 요소들, 어떻게 실습 과정 중에 간호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떠한 경험을 하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병원계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되는데요. AI 역량 검사입니다. 저희 병원이 병원계에서는 최초로 AI 역량 검사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인성 검사를 사전에 실시를 하게 되고, 인성 검사 이후에 컴퓨터,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이 웹캠을 보고 컴퓨터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전형 과정에선 게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IQ 테스트와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역량 검사가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은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희 병원이 지금까지 시행했을 때는 참고용으로 합부를 가르는 요소로는 활용하기 부적합하지만 인적성 검사를 대체할 만한 요소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적성 검사는 OMR 카드에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맞았냐 틀렸냐로 결과로만 이분을 판단하게 되지만, AI 역량 검사는 이분이 게임을 할 때 어떤 때는 보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나온다든지, 근데 어떨 때는 보상이 없고 똑같은 게임이지만 그 보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분의 활동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분이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량 정성 평가 요소와 그 비중은 어떻게 달라질까? 채용 직종에 따른 분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소무직 같이 정말 많은 직종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자 중에 제일 많으신 비중이 간호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방사선사, 의료기사 같은 보건직 선생님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직은 국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 라이센스 취득하실 때 취득 점수가 조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간호사 선생님들은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은 지원을 하실 때에는 아직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직과 조금 비슷한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병원 조직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면은 통상 의사 선생님들을 말하고 아까 고려대학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시직이라고 하는 게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 재단에서 지향하시는 바가 약간 탈스펙 혹은 블라인드 전형을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사실 완전히 그쪽으로 가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저희 병원이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채용 브랜딩입니다. 이 채용 브랜딩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이지만 이 지원자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재풀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죠. 그리고 묻지마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수한 지원자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은 짧고 정년은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은 이 짧은 전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 지원자들을 효과적으로 진실되게 평가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원자한테 병원을 잘 어필해서 우리 병원에 이 사람이 맞는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채용, 두 번째는 열린 채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채용. 공정채용이라는 브랜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브랜딩이 없는 다른 병원이나 기관은 채용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죠. 절대 다수의 기관은 채용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는 기관이 적다는 얘기죠. 채용이라는 게 밖에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 깜깜이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이 채용 전형에 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대학병원이라고 하면은 자대 출신을 우대할 것이다. 혹은 이 기관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낭설 같은 것들 있죠. 학점 몇 점 미만은 커트니까 지원할 필요가 없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서연고, 서성한 같이 일부 등급 이하 대학은 채용하지 않으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의 다양한 면모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 채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원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채용입니다. 열린 채용은 이제 채용의 문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정보도 열려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나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모셔올 것인가? 첫 번째, 전형은 짧고 정년은 길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원자의 소통을 어떻게 극대화했는지는 밑에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전형에 갑, 을은 없다고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기업이 갑이고 지원자가 을인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우리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원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이분이 만약에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매우 큰 손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들을 모셔온다. 지원자들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어, 나는 정년도 보장되고 워라밸이 지켜진다고 하니 병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의 소통 극대화 과정에서 우리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병원의 조직 문화는 어떻고 우리 병원은 당신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내가 이 회사에 다녔을 때 정말 적합할 것인지, 이 회사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회사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인데요. 지원 전과 전형 과정 그리고 전형 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제 사진도 있는데 우수 인재에게 공고를 노출하며 묻지마 지원을 줄인다. 저희 병원에서는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이번에 채용 설명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는 어떠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입사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업무를 하시게 될지 신입사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직종별 적절한 채널을 이용해 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 간준모라고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에 제가 스파이로 들어가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세계로 가는 방사선사라는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직종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놔서 홍보를 하고 있고 채용 홍보 영상과 공식 기업 리포트 등으로 우리 기관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연봉은 얼마인지, 야간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사무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내에 저희 사무직 50%가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병원은 구글 같은 조직은 아닙니다. 조금 평균 연령대가 높은 조직이지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젊은 층들을 충원해서 바꿔 나가자라는 형식으로 홍보를 드리고 있고 신속한 Q&A 답변으로 지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과정 중에서는 본인의 이상에 우리 기관이 적합한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화면은 자소설닷컴이라는 사람인 같은 구직 사이트의 채팅 화면이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자들과의 채팅을 통해서 우리 기관은 어떤 모습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 채팅창에 지원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고민이라든지 이 회사에 대한 걱정거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공식으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만약에 나는 연봉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병원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면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대략적인 연봉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지원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지원자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전형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형 진행 상황과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해소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형 과정 혹은 공정성에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무직 채용을 하고 있는 전형 과정 중에 저희 병원에서 코트 격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 사건이 있었어서 지원자들의 걱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 병원에 지금 코로나 발생 상황이 어떻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발생했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켜서 한 분도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사보다 더 빨리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신뢰감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 없이 전형이 잘 종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합격할 수는 없겠죠.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전형이 종료됐을 때 우리 기관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남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때 면접 참석하시기 전에 드리는 메시지고 오른쪽은 이제 채용 전형에 최종 불합격하신 분들에게 제가 제공한 손편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전형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본인을 어필하는 입장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우리 병원의 고객이시기도 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파급력이 굉장히 많다. 주변 지원자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라든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탈락 메시지에도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을 운영하고 난 후에 자소설닷컴과 진행해서 채팅방을 통해 질의응답 만족도를 조사를 했을 때 매우 만족이 68.9%고 매우 만족에 가까운 9.8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우리 병원의 채용 전형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형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질의응답 이후 기업 인식에 낮은 점수를 준 분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니 아무래도 기업의 공식 인사 담당자다 보니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제공할 걸로 걱정된 같은 결과도 있긴 했습니다. 저는 요거까지 진행하는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채용에서 합격하고 탈락한 지원자들이 저희에게 남긴 코멘트를 보면서 전형이 우리 브랜딩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지가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 사무직 지원자는 1000%, 단오직 지원자는 30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 인재를 모시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점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비중을 얼마나 두고 평가를 해야 될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인문계를 나왔는데 통상적인 논술 전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했을 때 사실은 적합하다, 정석에 맞다라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읽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지원자들의 지원 동기를 보면은 100분 중에 80분 정도가 국가 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지원했습니다. 혹은 제가 어릴 적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저희 어머니 혹은 뭐 누가 혹은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점수화 시킬 것인가가 저한테 가장 큰 걱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랬지만 직원을 뽑는 방식을 어렵게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회사의 수준을 유지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을 어떻게 뽑냐보다 이 사람이 입사하고 나서 이분을 어떻게 개발을 시켜서 우리 병원에 적합한 인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포럼 영상들을 보니까 고학력자를 뽑아도 이제 블라인드 전형으로 비교적 낮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뽑아도 일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더라 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뽑아도 다 비슷비슷하면은 이왕 우리는 좋은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낮은 학교를 뽑을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뽑아도 다 괜찮으면 다홍치마라는 워딩을 했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위에 분들 혹은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생각 방식이 그 블라인드 채용에 조금 아직은 받아들이기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과연 절대 선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학력이나 어학 점수 혹은 뭐 인턴을 했던 결과 같은 것들은 입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의 산출물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과연 배제를 하고 전형을 하는 것이 과연 절대선인가? 그래서 이 채용 과정을 맞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받을 때도 어디 회사를 다니는지, 어디에 사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이 입사 전형에서 과연 지필고사 잠깐, 면접 잠깐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